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종목세일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는 매일매일 다른 멘토들과 함께 정말 엄선된 한 종목만을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멘토들이 정말 자존심을 걸고 똘똘 뭉쳤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오늘 첫 번째 시간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 통해 멘토 공개합니다. 삼로기법의 창시자로 수급 주포 찾기 매매의 달인 이상로 멘토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책임져 주실 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예. 각오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예, 감회가 일단 새롭습니다. 네. 저 때가 몸무게가 72kg였거든요. 사진에서 나갔을 때가 예, 말이죠. 지금 거의 네. 20kg 가까이가 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일단은, 매매에 대한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주식은 인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맥점 자체가 바로 삼로기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손바뀜 자체를 우리가 명쾌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시를 함으로써 맥점 자체를 잡아가는 방식이 바로 삼로기법, 그리고 수급 주포 찾기였는데요. 예. 어차피 주포라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항상 주포가 있는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안정된 투자, 그리고 예. 우리가 즐겁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로기법이란 무엇인지, 주포찾기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주매주 이렇게 엄선된 종목만을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주포를 왜 찾아야 하는 건가요? 예, 찾아야 돈을 일단 벌 수가 있죠. 네. 자, 우리가 어차피 주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무리 사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그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바로 수급 주체, 주포만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알아야만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고가권역에 가서도 언제 매도하지가 아니라 누군가는 팔 때, 바로 주포가 떠날 때 같이 팔아야지만 수익에 극대화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좀 더 쉽고 알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포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예. 네, 수급 주체를 찾아본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종목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010선까지 넘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랠리를 잠시 접어둔 상황인데요. 일단 목요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잖아요.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환율이라는 변수 자체가 가장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또다시 쉬어가는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일어남으로써 지금 국내 증시가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저는 이 하락 자체는 네. 시세적인 부분에 의해서 꾸준히 추세적인 하락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차피 빠지는 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올라가는 장에 사는 게 아니고 빠지는 날에 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또 어떤 걸 살 수 있을지 오늘 기초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견조한 조정일 뿐이다. 불안해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봐야 할까요? 오늘의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오늘 첫 번째 세일즈 종목이었습니다. 영원무역이네요. 자, 영원무역 하면요. 저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 공개됐잖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평을 받으면서 목표 주가도 막 상향 조정하더라고요.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왜 그래 웃으세요? 이상남 외토님 워낙 제가 친근하신 분이니까 네.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안 웃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이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가지고요. 네, 진지한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영업무역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앞서서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예상치보다 또다시 높은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주가와 지금 또다시 실적과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2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라는 46%죠. 경이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게 영업무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영업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높은 영업이익률로 나타난 바로 수익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익성이 워낙에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OP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OPM이 높을수록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OPM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역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또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일회성 비용, 바로 항공운송비라든지 아니면 국내 브랜드 사업에 대한 재고평가 손실 자체가 지금은 일단락이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추이로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낮은 인건비 또한 영업무역의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2014년의 신고가 대비해서 지금 낮은 주가 영역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가 추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의 주가 추이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권역 10월 23일 날 형성이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지금 52,400원까지 상당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고가권역, 바로 신고가 타이밍에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40%가 손해가 났다는 거죠. 자,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가 또 가장 뛰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0%가 빠졌습니다.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자,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 또한 상당히 지금 투매를 많이 형성을 시키면서 빠져나갔던 게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는 동안 꾸준히 물량을 받아줬던 것은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도 기관은 아이고 그래 이제는 우리도 포기하고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큰 매도세가 나타났죠. 하지만 기관도 포기했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맥점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격권역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하방에서 지지권역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섬유 의복업종 섹터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 부진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빠질 때 사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한 가지 예.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말까지 많이 올랐다가 왜 자꾸 웃으세요? 1분기에는 한 5만 5천 원 정도 가리면 또 내려가고 예. 내려가고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의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실리더라고요. 이제 예.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겠죠. 네.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손해가 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제가 강연회 때도 요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려가는 말이 있고, 쉬어가는 말이 올라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영업무역이 쉬어가는 말에서 지금은 달려가는 말로 지금 변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지금 달려가는 말에 대한 활용 전까지 저는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 1월에 스카스포츠를 인수했잖아요. 예.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는데 맨 처음 경영권을 확보했을 때 당시에는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었는데 워낙 자전거 업황이 좋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스카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 브랜드입니다. 자전거 한 대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예. 그 자전거 상당히 비싸요. 우리나라의 그 S 자전거라든지 뭐 아니면 R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고가 브랜드가 하죠. 하지만 스캇 같은 경우에는 비싼 자전거 말도 안 했습니다, 아직. 왠지 천 단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비싼 산악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뭐 3,000만 원 정도로 네.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도심에서 타는 도심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차값이네요, 차값. 예, 그렇죠. 싼 차값이죠. 중고차.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중고차 가격이네요. 예. 한 5만 킬로 야. 탄 중고차 가격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것은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스캇에 대한 인수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더 빠졌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빠진 게 정상적으로 빠진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의 가치가 다변화가 되고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겨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온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스카스포츠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과매도 구간이었다. 그 과매도 구간을 바로 전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묻어주는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 여지를 상당히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사실 스캇 자전거가 또 다른 성장적인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섬유 의복 업종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성수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3분기에서 4분기, 1분기까지 가장 큰 성수기라는 거죠. 네. 워낙에 약점이 있다면 바로 2분기와 1분기 말부터 2분기까지인데요. 그 분위기 자체를 스캇을 인수함으로써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사실 스캇 자전거, 자, 여러분 자전거 타면 그냥 뭐 반바지 입고 탑니까? 아니죠. 우리가 운동복을 갖춰야겠죠. 네, 싹 갖춰 입고 그렇죠. 타죠. 이 영업무역이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뜬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뭐 복장 자체는 등산할 때 복장 정도는 히말라야를 올라갈 정도. 전문가 수준으로 일단 입고 산에 올라가자. 예, 일단 맞습니다. 입고 자전거 타자.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자전거 똑같습니다. 먼저 네. 갖춰 입고 시작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복장 자체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영업무역이 지금까지는 그냥 아웃도어 의류에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스포츠에 대한 그리고 자전거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네. 있는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포를 한번 찾아보죠. 영업무역의 주포는 누군가요? 네, 영업무역의 주포는요. 자, 짜잔! 예, 원래 이런 효과음, 고맙습니다. 예. 자체 효과. 예, 고맙습니다. 자, 영업무역의 주포는 바로 기관이죠. 예.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외국인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잘하셨어요. 자, 이 외국인은 사실상 큰 의미 자체를 우리가 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실. 지금 이 기관과 외국인의 이 신호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안 맞았던 자리를 우리가 보시는 게 맞는데, 자, 바닥 권역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자, 저가 권역에서의 매도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항상 일괄적인 매도가 나타날까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자, 영업무역의 기간의 움직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첫 번째 이 자리 바닥 분력 48,600원을 찍을 때 갑자기 매도성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매수를 보이고 난 다음에 자, 투매 물량이 나타났던 자리가 이 자리가 이탈되면서 투매 물량이 한 번 더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매수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이 자리가 그러면 의미 없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왜 다음날 매수를 할 것 같았으면 그 전날 13만 주가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13만 주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팔고 다시 한 번 더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이 자리 마찬가지죠.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도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자, 전날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간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기간의 모습을 보면 자, 전날까지 투신권도 그렇고요. 자, 보험권력도 꾸준한 매도세가 되풀이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 전날 3월 6일 날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권력이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올리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볼게요. 자, 크게 한번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는 자,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첫 번째 시세, 대시세를 형성할 때 자리였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가 바로 기간의 주포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간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일단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예. 주포로 기관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도. 예, 네. 힘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실적이 많이 나타나는 회사거든요. 네. 좋게 나타나고. 네. 그러면 항상 실적이 좋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다. 맞죠?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 건 알지만 전부 다 안 좋으니까. 그렇죠. 맞죠? 이게 완전 실적 쇼크인 양 주가는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게 바로 스캇이었다는 거죠. 네. 이 1분기가 전통적인 약세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업이익률이 14%, 17%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지를 4분기에도 해 주었다는 것은 드디어 조금씩의 변화 자체가 보이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스캇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 자체는 1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분기는 원래 안 좋았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돌파구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바로 스캇이라는 부분으로 네.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신에 영업이익률은 16%대를 초과할 것이다. 네. 그만큼 변동성은 상당히 커져 있는 주가 상황을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이어지는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이유, 스캇이 바로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실적 또한 크게 걱정하시지 않을 영원무역이었는데요. 차트 잠깐 다시 살펴보고 싶어요. 이동평균선 아직까지는 역배열 상태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증시 전에도 55,000원 부근 저항을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 뭐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네. 눈에 보이는 저항은 저항이 아닙니다. 예.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평선이라는 것은 종가상의 합을 나눈 가격이 이평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종가상의 모습 자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저항일 뿐이고, 예. 누군가는 인위적으로 그 저항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게 만들고 뜸들이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55,000원짜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55,000원짜리에서 돌파가 3번이 이루어졌는데 3번 다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55,000원짜리를 꾸준히 매수를 했던 부분도 나타납니다. 누가 네. 매수를 했죠? 바로 기관. 그렇죠. 알고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요. 1번 아니면 2번이었는데 1번 찍으셨네요. 그러니까 예, 잘하셨어요. 50% 확률로. 네, 잘하셨어요. 외국인 아니면 기관. 네. 네, 정답입니다. 바로 기간의 매수세가 꾸준히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이 55,000원 권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바꿔 생각을 한다면 이 55,000원 가격 권역에서 꾸준히 매수를 보였던 것은 바로 기관이었고, 그리고 하단 권역에 이 48,000원대에서 47,000원, 48,000원대에서 꾸준한 매도를 보였던 것도 기관이었어요.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가 되풀이 되는 이 비상식적인 부분이 지금 이번에 올라가면 또 네 번째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의 이 저항은 인위적으로 기관이 매집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저항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저는 인위적인 저항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업무역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을 조금 들어볼까요? 네, 영업무역은요, 일단은요, 매수가, 자, 52,000원 매수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8,800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금요일 정도에 종목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중장기로 본다면서 그게 65,000원이었거든요. 7만 원까지 한 번에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애널리스트들이 돈 버는 건 못 봤습니다, 저는. 예. 저는 증권 전문가입니다. 증권 전문가는 잘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7만 원을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48,800원, 700원인가 손절 가격? 그 가격대 잡으신 이유, 그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제일 좋은 손절가는 47,400원, 47,000원대예요. 하지만 왜 48,000, 제가 800원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52,500, 52,000원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가격권역, 제가 볼 때의 마지노선이 48,800원입니다. 그 이하를 벗어난다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사면 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48,800원을 제시해 드렸던 거니까 시청자분들이 오해는 그리고 착오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손절 가격 48,800원 적당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세일 첫 번째 시간 종목은 영원무역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52,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 가격이 7만 원 정해 주셨습니다. 전고점 부분이고요. 손절 가격은 48,800원 정해 주셨습니다. 종목 세일즈 오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손님이었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영원무역 첫 번째 종목 다음 주 어떤 결과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신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 언제나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